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꿈과 목표 설정했고요. 성공의 8단계에 보면 이제 결단이 있어요. 그 결단 중에 첫 번째가 세븐코어에서는 이제 제품 애용이라는 결단이고요. 미팅 참석이라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명단 작성, 요게 이제 내가 하는 거고, 초청, 소비자 만들기, 사업 설명, 그리고 후속 관리, 후원, 요건 이제 팀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에 상담, 복제를 통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 1번, 2번은 내가 해야 되니까 요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집중 트레이닝을 받고 3번, 4번, 5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1번, 2번을 생략하고 3번, 4번 하려고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문제점들이냐면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돼요. 뭐 설령 스폰서분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 팀 비즈니스니까 이 1번, 2번이 안 돼 있는 사람이면은 6번, 7번, 그러니까 리더십 복제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1번, 2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파트너분들이 생기신다 그러면은 꼭 집중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3번, 4번, 5번 단추를 깨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단추를 안 깨시고 내보내지 마시라는 거죠. 자, 1번 제품 내용입니다. 22페이지고요. 자, 나한테 먼저 팔아라. 예, 마트 체인지 결단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우, 나 이거 제품 파는 법을 모르는데요. 나 제품 팔아본 적이 없는데요. 애터미에서는 팔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팔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제품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건 파는 게 아니죠. 전달하는 거죠. 뭔 전달을 했냐면 제품을 물건을 전달은 했지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제품이 나가는 거지. 주문이 들어오는 거지. 내가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말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애터미 사업의 본질을 아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 팔면 되는 게 나한테 팔면 되는데 나한테 안 팔고 나한테조차도 안 파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러 다니니 사업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걸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먼저 빨리 파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품이 한 80가지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A사 사업을 이제 해봤었기 때문에 제품부터 먼저 써보고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에 임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집에 있는 거 좀 다 쓰고 할까?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여성분들 그런 경우 있죠. 아, 화장품 이거 좀 산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좀 내가 좀 다 쓰고 애터미 제품을 좀 바꿀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화장품 다 쓸 때까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한 달? 한 달 보름? 뭐 한 두 달? 그럼 그만큼 내 사업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품 있잖아요. 그 쓰다가 남은 거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짜리 되나? 솔직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 1,000억짜리 비즈니스를 늦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팔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2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기존 제품하고 가격 성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게 이거는 뭐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뭐 사업에 활용하겠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의 확신을 위해 가지고 이 기존 제품하고 가격 성분을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가격 비교를 해봐가지고 너무 애터미 제품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 또 파트너분들에 막 보여줬어요. 야, 이렇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네요 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비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 표나 이런 건 제가 비교한 거니까 진실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집에서 쓰던 거하고 애터미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고 거기서 가성비가 너무 좋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최고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비교해 놓은 것도 물론 참고는 하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집에서 썼던 거 있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기 가정에서 썼던 거 치약이라든지 칫솔 아니면 뭐 물티슈, 영양제 그죠? 화장품 그걸 비교해 보는 거죠. 이 비교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건 뭐냐면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비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알아요. 사업에 대한 확신, 특히 제품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업이 돼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분들의 꼭 이 부분을 실천을 시키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써본 감동,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은 빨리 반품하시고 애터미 사업 하지 마시라고. 왜?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애터미 마트에 와가지고 제품을 써보라고 양심껏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 거절하면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돌아선다는 거죠. 내 마음조차도 아이고 애터미 뭐 이거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써보고 좋은 제품을 전달한다 그러면은 써보고 좋은데 그럼 너 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름에 냉면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어떤 집에 가보니까 코다리 냉면? 뭐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맛있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야, 코다리 냉면 먹으려 그러면은 여기 수지 어디에 있는 그 코다리 냉면집에 꼭 가봐라.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전달을 했는데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야, 코다리 냉면 뭐 보통이더만. 왜 그런가? 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지 뭐 좀 서비스도 조금 불만이고 평범한 맛이던데 뭐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하냐?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내 입맛이 이상한가? 나 그럼 다음부터 거기 안 가야 되겠네. 이러시나요? 그게 아니죠. 야, 네 입맛이 이상한 것 같네. 내가 갔을 때는 좋았는데 넌 가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면요. 너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본인 손해인데요. 안 쓰면 안 좋고 비싼 제품 계속 쓰는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누가 불쌍해집니까? 그 거절한 사람이 자꾸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써야 되는데 저 왜 안 쓰지? 애터미 유산균 해모임 먹으면은 그 비싼 한약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저 엉뚱한 거 먹고 있지?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또 전달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먹을 때까지, 쓸 때까지, 들을 때까지 전달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이 제품 애용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 신제품이 계속 많이 나오죠, 지금. 올해도 MZ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위한 2030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저거는 뭐 내가 쓸 게 아니네. 젊은 친구들이나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신제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써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사용을 해야 내 파트너들한테 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번에 나온 가습기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위에는 만지지 마라. 뜨겁더라.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스폰서가 정보가 빨라야 돼요. 파트너한테 들어가지고 그거 좋던가요? 이런 식으로 되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신제품을 빨리빨리 선점을 해서 그중에서 애터미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내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제품들도 있고 일단 써보고 내가 그중에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내가 매니아가 돼서 그 제품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내가 써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물으면 제가 써봤더니요 이런 게 있던데요. 또 써보고 만약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굳이 있잖아요. 제가 써봤더니 이거는 애터미 제품에서 별로고요. 굳이 그런 걸 우리가 프로모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이야기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좋을 거다. 그것도 착각이라는.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만 전달하시면 돼요. 내가 써보고 안 좋은 제품은요. 전달 안 하시면 되고 정보 전달 안 하시면 돼요. 안 좋은 정보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애터미 성공자는 제품 애용자였어요. 제가 한 분도 있잖아요. 애터미 제품에 대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하지 않는데 성공자 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제품 애용자가 돼야만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제가 드리는데요. 27페이지에 보면은 인생템 30가지 이상 발굴하기가 되어 있어요. 신제품부터 기존의 제품까지 해가지고 인생템을 30가지 이상 발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첫 발을 내딛거나 이렇게 어설프게 내딛어 가지고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속도나 성공이 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자, 제품 감동을 통해서 평생 성공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품 감동이 여러분들을 애터미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평생 성공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왜? 그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해모임에 대한 경험, 유산균에 대한 경험, 오메가3에 대한 경험, 화장품에 대한 경험 이거 가지고 계속 만나는 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 써봤더니 너무 좋고요. 어떻게 좋고요. 우리 애터미 김은 짜지도 않고요. 유기농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원당, 설탕, 흰 설탕 드시지 마시고 진짜 원당, 설탕 이걸 드십시오.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런 평생 성공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게 어렵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나부터 결단을 하고 파트너분들에게도 결단을 시켜야 된다. 마트 체인지도 결단을 시키셔야 됩니다. 파트너분들한테 이걸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시켜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지 그냥 지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품 내가 좀 다 쓰고요. 자, 사업하러 나오셨는데 기존에 쓰던 거 다 쓰고 내가 할게요 하면서 예 그러십시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분의 사업이 늦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어 뭐 남자라고 화장품도 안 쓰고 그죠? 나는 남자라서 화장품 안 쓸래요. 그러세요. 안 된다고요. 우리 애들이
사탕 맛있다고 사탕만 계속 빨고 있으면은, 그리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럼 그래 너 사탕 맛있지 그냥 사탕만 먹으라 하면서 밥을 안 먹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걸리죠. 그 영양실조 걸리는 거 계속 두고 보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된 길을 알려드리시고 귀가 뚫린 사람들만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고집을 자꾸 나는 쓰던 건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럼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게 마이웨이죠. 그러면서 선별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잘 따라오는 분들, 순종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변화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회장님이시잖아요. 1일 100터미 하신대요, 100터미. 더 하실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저도 해보니까 200터미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다 쓰는 건 아닌데 어떤 날은 인화 쓰고 어떤 때는 또 전화 쓰고 이런 거 싹 다 모아봤더니 뭐 최소 한 200터미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일 몇 터미가 성공 보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 보폭. 누가 더 빨리 성공할까요? 200터미. 자, 200m. 한 보폭에 200m 걷는 거하고 한 보폭에 10m 걷는 거하고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200터미 걷는 사람이 훨씬 빨리 가겠죠. 폭도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리고 내가 화장품 쪽은 좀 강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포기한다든지 그쪽은 나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생필품도 좀 아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폭을 좀 많이, 스펙트럼을 좀 많이 넓혀 놓으셔야 여러분들께서도 풍성한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애터미 제품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인간 마트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안 써봤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사업자가. 애터미 사업의 최고의 도구는 책 읽고 테이프 듣거나 뭐 동영상들 이게 아니고 애터미 절대 제품입니다. 이게 최고의 도구예요. 이 도구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들고 다니고 제품을 체험시켜주고 제품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툴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다단계들은요, 책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줬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최고의 도구는 뭐냐면 그 제품 좋던데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 체험을 안 해서 그렇지, 나 그 다단계 안 해요, 다단계 나 안 써도 돼요, 다단계잖아, 됐어 이러면서 안 쓰려고 그러고, 또 아니면 피해서 그렇지 애터미 제품을 한번 체험을 어떻게든지 간에 체험을 해보면 괜찮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제품은 많이 씁니다. 저는 솔직히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제품을 체험시켜줬는데 소비자 안 된 경우를 못 봤어요. 진짜입니다. 제품 사용 경험과 감동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 있을수록 정말 애터미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집 제품 비교표가 있죠. 이걸 꼭 작성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오메가3 다른 제품하고 애터미 제품하고 또 A사 뭐 콜마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가격이 얼마고 개수가 얼마고, 그죠? 요 가격이 좀 중복이 됐어요. 근데 개수가 얼마고 개당 얼마고 가성비 비교, 그죠? 해보니까 4배가 싸고 가격은 4배가 싸고 월 24,660원짜리에서 집에서 원래 먹고 있던 게 애터미 제품을 바꿨더니 월 6,400원이에요. 그리고 순도가 EPA, DHA 순도가 기존에 제가 먹었던 게 30%고 애터미 제품이 65%예요. 그럼 4배가 싸고 2배가 좋네?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던 제품을 안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먹고 있던 이 비교 가능한 것들 있으실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 애터미 제품 좋고 싸지. 아니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제품 비교표를 여기 딱 적어가지고 이거를 소비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시면서 내가 이래서 애터미 제품을 씁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신뢰성을 또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분은 이렇게 비교 꼼꼼하게 해봤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네. 그래서 제품 씁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도요, 이런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를 많이 못 보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내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사진 한번 찍어 줘 보세요 해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해드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이래서 그럼 내 애터미 제품을 당장 바꿔야지 그래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애터미 제품이. 그리고 인생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인생템 중에 하나가 유산균인데 4개월에 52,000원입니다. 월 13,000원이고 유산균 12종에 30억 마리 보장인데 주요 기능이 뭐냐면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스 차고 장염이 예방되고 이런 부분이 예방이 되더라.
고기 먹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 돼지고기나 또 차가운 거 아니면 밀가루 음식,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은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장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속이 쓰리고 막 이랬는데 그럴 때 유산균을 탁 한 두세 포 탁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스 차고 이런 부분들이 사그라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사할 때 조금 긴장이 됐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먹거나 아니면 밀가루 음식 먹는데 이거 또 어떡하지? 혹시 이거 뭐 가스 차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애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밀가루 잘못 먹거나 차가운 거 먹으면 막 장염 걸리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꼭 유산균을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자, 먹고 나면 자, 이거 먹어야 배 안 아파 하면서 딱 이렇게 먹게 하면 애들도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했잖아요. 저희 와이프 변비였거든요. 저희 아들 저 닮아서 과민성이었어요. 저희 딸도 변비였고 그 또 어머니 아버지 면역력 증강 이런 분들한테 줄줄이. 그리고 저희 라인에 별명이 뭐였냐면 유산균 그룹이었어요. 유산균 그룹. 왜? 제가 하도 유산균에 대해 해모임하고 유산균에 대해서 저희 와이프하고 이 유산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무조건 만나면, 그리고 여러분들 유산균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 유산균은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밀크시스라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프로모션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러려 그러면 이거 좋다던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써보고 이거 진짜 좋던데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진짜 좋다던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남의 말이고,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인생템을 30가지 정도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발굴을 하셔야 된다. 자, 제품 애용과 감동이 없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제품을 자꾸 내가 친구한테 파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나 이거 장사꾼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있어요. 자기가 제품 파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싫다는 거죠.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한다고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없대요.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뭐 코치해달래요. 만나서 할 이야기 없죠, 당연히. 제품 애용이나 감동이 없는데 뭔 이야기 합니까? 애터미 월 1,000만 원 된다는 이야기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도망가는데. 그분들의 공통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어떤 제품들을 썼고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일상생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지금 요즘 막 뭐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애가 요즘 뭘 먹었는데 장염에 걸린 것 같아요. 뭐 알레르기 아토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변비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막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러면 제품에 대한 감동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내가 생각나는 거, 그죠? 그런 걸 또 아니면 들었던 거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그 제품 감동을 전달하는 게 애터미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억지로 파는 것처럼 내가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품 애용과 제품 감동이 생기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만날 사람이죠. 당연하죠. 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 만났는데 별 할 이야기가 없고 괜히 뭐 애터미 이야기 했다가는 뭐 다단계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소비자가 없죠, 당연히. 만날 사람이 없고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애터미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게 딱 순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애터미 사업이 지지부진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런 말 한마디씩 하셨을 거예요. 만나서 넌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소비자도 별로 없고요. 포인트 못 일으키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해요. 뭐였어요? 제품 애용, 제품 감동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빈총 가지고 전쟁에 나섭니다. 빈총 가지고 벌집되죠. 자기가 방패 갑옷 없는 군인입니다. 이게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총알 맞는 거예요. 계속 방패 없으니까. 또 뭐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계속 농사 지으려고 한번 해보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 제품 애용이나 제품 감동이 없다면 땅이 메마른 거하고 똑같아요. 거름이 없어요. 그 땅에 영양분이 없단 말이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겠냐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풍성해야 돼요.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한 개, 두 개 가지고 이게 미천이 떨어지잖아요. 풍성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신제품 정보에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제품 나오면 빨리 여러분들 파트너분들 아니면 소비자분들한테 빨리 찾아가세요. 왜? 신제품 신상 나왔다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또 다른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다른 업그레이드 제품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빨리빨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제품 애용이 없는 분들, 1번이 안 되는 분들은 2번, 3번, 4번, 5번, 6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사업이 안 돼요.
1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파트너분들이 어느 정도 이 가이드북에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넣는지 이걸 잘 보시라고요. 이거 대충대충 슬슬 넘어가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후원해봤자 어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가이드북을 안내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공 습관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사업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공 습관을 한 개, 두 개 빼먹고요. 자꾸 잔머리 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컷 스폰서가 돈과 시간과 노력이나 이런 걸 투입을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나중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사업을 다 망친다든지 그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후원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르시려 그러면은 분들이 이 세븐코어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시스템에 접목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시면 큰 성과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미팅 참석이죠. 자, 애터미 사업의 일은 미팅이라 그랬어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터미 사업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스폰서님, 나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면은요, 미팅에 집중적으로 참석하시고 미팅을 집중적으로 개최를 하시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의 이런 미팅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하고 만날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올 때 뭡니까? 미팅 끝내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한. 그죠? 1대1 미팅부터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모든 게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 첫 번째 제품 회원, 두 번째 미팅 참석에 대해서 처음부터 100일 동안에 파트너분들께 그런말 연습을 제대로 시키셔야 그래야 이분의 사업이 큰 열매를 맺지. 이거를 소홀히 하고 자꾸 잔머리 굴리면서 요거는 좀 빠지고요. 저거는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선별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나중에 가지고 스폰서가 선별하면 그 밑에 파트너는요. 선별합니다. 예. 그 밑에 파트너는요. 선별해가지고요. 그냥 한 4번 나올 거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 파트너들 어때요? 나올락 말락 이렇게 돼버리는.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팍 돼 있어야 그래야 전개가 확 오르는 거지. 이거를 자꾸 요거는 빠지고 저거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습관 자체를 선별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미팅이 중요하느냐? 함께 뛰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런. 나 혼자 뛰어가지고 나 혼자 1등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바이너리 방식의 회원이 멤버가 누적이 된단 말이죠. 누적이 된다는 건 뭡니까? 팀이라는 거잖아요. 팀워크에 해가지고 팀으로서 뛰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 네트워킹이 된 상황에서 우리 멤버십 파워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조직적인 소비를 하고 조직적인 유통을 하고 조직적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함께 뛰기 때문에 여기서 팀워크를 방해하는 요소 뭡니까? 나 혼자 쏙쏙 빠지는 거 있죠. 파트너님 석세스 아카데미 들으세요. 저는 그날 좀 제품 전달에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함께 뛰는 게 아니죠. 너 혼자 뛰는 마라톤이 되는 거예요. 파트너 너 혼자 열심히 뛰세요. 저는 조금 쉽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파트너분들 다 압니다. 스폰서는요. 스폰서분 입장에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파트너가 있으면은 그분을 좋게 보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팅에 참석하는 그 이유를 알고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 없이 그냥 강시도 아니고 그죠? 스폰서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고 아무 의미 없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폰서분들이 어떤 미팅에 대해서 참석을 권유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석세스 갔는데 얼굴 도장 찍었어. 스폰서도 받고 파트너분도 다 받기 때문에 설렁설렁 그냥 밖에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지겹네. 밖에 나와서 설렁설렁 뭐 딴짓하고 있고 전화 통화하고 있고 다른 또 파트너 또 심심하니까 불러내가지고 밖에서 막 미팅하고 있고. 그건 뭐예요? 자기는 안 듣고 파트너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트너 초대하는 건데요.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팅장에 가서는 딴짓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1번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한 일주일 단위 또 한 달 단위로 거절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또 사람의 기억력이 자꾸 희석되기 때문에 열정이 솟아났다가도 이게 슬슬 좀 희석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한 일주일 단위로 큰 미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 석세스 아카데미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 그 양재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뭐 야간 세미나가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는 뭐 콜마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한 1000명 이상의 이런 미팅이 있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됐죠. 어쨌든 그런 미팅에 지속적으로 또 센터 미팅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또 스폰서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하고요. 기름을 주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석세스 아카데미 가서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 저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파트너분들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성공을 할까 후원을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석세스를 쭉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탁 깨달으죠. 아, 저분은 이렇게 했구나. 요때 나의 그 상황, 팀장이면 팀장일 때, 국장이면 국장일 때 다 틀려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지만 본인이 느끼는 게 틀리고요. 힐링 받는 지점이 또 틀리단 말이죠. 어떤 분은 또 그 회장님의 말씀 탁 듣고 너무 감동적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승급식 보니까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했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 많이 모인 것 때문에 감동받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힐링 캠프에 모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열정과 에너지를 받는 장소잖아요. 이런 큰 미팅부터 해가지고 우리 센터 미팅에 가면은 열정적이고 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소에 주기적으로 가시라는 거고요. 자, 파트너가 나오면 미팅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팅에 나가야 파트너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어떤 분들 그래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이제 한두 번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오시라 그러면요. 내가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조금 나가기 민망해요. 센터 나오시라 그러면 내가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나 혼자 나가기 좀 그런데 내가 파트너 있으면 나갈게요. 그래요. 그분은 순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미팅에 나와서 일을 하셔야 미팅이 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을 해야 파트너가 생길 거 아닙니까? 미팅에 안 나와서 일을 안 하는데 무슨 파트너가 생기겠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나요? 미팅에 나와서 일을 하셔야만 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 파트너가 참석하는 미팅에 파트너는 일을 하는데 스폰서가 일을 안 해요. 스폰서가 참석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뭐야 이거? 여러분들 줌 미팅 있죠? 파트너분들 슬슬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 스폰서님 들어오셨나 보시는 거 혹시 아세요? 다 봅니다. 혹시나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얼굴도 확인할 겸 다 본다고요. 그때 없어요. 만약에 스폰서가 없어요. 그러면 나보고는 참석하라 그래놓고 왜 본인은 없어? 의문점이 생겨요. 신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일 때 앞에서는 뭐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조금 신뢰 잃는 행동들을 하거나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요 신뢰가 깨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신뢰가 없고 깨졌기 때문에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만두는 겁니다. 이 꼴 저 꼴 별 꼴 못 보기 때문에. 파트너가 참석하는 미팅에 스폰서분들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미팅에 들쑥날쑥하는 것도 신뢰가 없겠죠. 그리고 미팅할 때 또 세미나 중에 스마트폰을 본다는 건 뭡니까? 영혼이 밖에 나가 있다는 거죠. 딴 생각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이 잘 성장이 안 돼요. 그걸 또 누가 봅니까? 옆에 있는 스폰서가 또 탁 보고 있어요. 한심한 눈으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본인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거는 딱 끊어오세요. 그 1시간, 2시간 동안에 무슨 큰일 안 벌어져요.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미나장이나 이런 미팅장에 나와가지고 뭐 다른 행동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 이제 세미나 왔는데 막 또 그 카톡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막 또 듣기는 듣는데 막 카톡으로 하는데 보면 또 자기 일하고 있대. 무슨 일 하는 거 봤더니 오늘 지금 나오신 분이 요런 말 했고요. 저런 말 했고요. 이걸 또 중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한테 세미나 못 온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런 행동 하시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왜? 그걸 가지고 뭘 전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달 되겠어요? 그리고 세미나 못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오실 때까지 오셔야만 감동을 받는 거지 글 가지고 감동을 준다? 안 됩니다. 사진 가지고 감동을 준다?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시간 낭비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낭비라고요. 자, 이런 행동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강의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이렇네 저렇네, 강사가 뭐 옷차림이 어떠네, 신발이 어떠네, 액세서리가 어떠네, 오늘 저 강의는 오늘 죽 썼네, 왜 저런 강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막 파트너들한테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모자란데, 우리가 그 시간이 모자란데 뭘 자꾸 부정적인 그런 자기 느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그냥 좋게 생각하고, 아, 오늘 뭐 괜찮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열정을 깨버리고요, 그 사람은 참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내 사업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죠. 정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미나에 우리가 갔는데 모든 세미나가 다 좋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 강의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 오늘 회장님 강의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들 석세스 아카데미라든지 세미나 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처음에 파트너분들, 소비자분들 이렇게 모시고 가셔가지고 그분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모든 게 다 들어올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앉아서. 근데 그분이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콘서트장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TV로 봐도 되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콘서트장에 가서 그 느낌과 감동, 우리 사람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눈과 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감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느낀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모시고 가셨을 때 오감으로 느껴서, 와, 가봤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만드는데, 이게 뭐예요?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강의가 어떤 이런 걸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감동적인 이야기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미팅의 종류가 이제 1대1 미팅이 있죠. 자, 1대1 미팅은 처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초대를 하거나 할 때 1대1 미팅을 하는 거죠. 이 1대1 미팅을 할 때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서는 하시지 마시고요. 다랑방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서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이나 제품 체험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품 DP가 되어 있는 곳이면 제일 좋겠죠. 자, 1대1 미팅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대1 팀워크 미팅이죠. 스폰서 호일러를 많이 써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미팅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스폰서분들을 모시고 하는 미팅을 이제 2대1, 3대1인데요. 제가 해보니까 3대1 미팅일 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이 세 개죠. 근데 그분, 그 파트너 이제 초대되신 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대1로 이야기를 하면요, 가장 설득력 있고 제일 잘 먹혀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2대1도 좋지만 3대1 정도 미팅을 해가지고 처음에 미팅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미팅이 있죠. 주변에 혹시 이제 센터가 없을 경우는 뭐 사랑방이나 뭐 이런 거에 거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센터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이런 미팅에 참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센터는 지속적으로 나 이외에 다른 분들, 또 우리 형제 라인의 리더분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멀하고 공식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센터를 거점으로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미팅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라인 미팅은 큰 라인 미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총장님 산하 좌측 뭐 이런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탑라인의 수요일날 단장님 중심으로 좌우 라인 모두 다 모이는 큰 미팅이죠. 그런 큰 라인 미팅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한 두세 명 정도, 소비자 몇 명 아니면 사업자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라인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라인 미팅입니다.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한 명, 두 명부터 모여서 라인 미팅을 하셔야 100명,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라인 미팅을 하실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모였는데 한 1년, 2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떤 그 라인에 라인십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팀장님이 그 자기 뭐 소실적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라인십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쪽 라인을 조금 떼주시고요. 굳이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있죠. 우리가 뭐 사이가 다 좋아야 되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굳이 야, 우리는 한 팀이니까 우리 모여야 돼. 한 라인이니까 무조건 모여야 돼. 위에 스폰서 파트너 다 같이 모여야 돼. 굳이 그러지 마세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떼놓으셔야 돼요. 조금 덜 만나게. 왜? 덜 만나야 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라인별로 조금 요렇게 그리고 전체 이렇게 모일 때는 뭐 저분이 나와서 나 기분 나쁘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묻혀버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나와 있는데 뭐 저분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한 10명, 뭐 15명 이렇게 딱 모이는데 참 둘이 앙숙이야. 근데 굳이 막 거기에 막 나와서 같이 오라 그래. 그거는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리가 멀다고 라인 미팅에 참석 안 하고,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하게 되면은 좀 거리가 멀다, 또 필요성을, 나 그 라인 미팅 왜 가야 돼요? 이러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라인에 라인십이 있는데 이 리더십을 가지고 정보들이 위아래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 라인 미팅에 참석 안 하면은 스폰서 파트너 간에 팀워크가 안 생기는데, 아니 안 만나는데 무슨 팀워크가 생깁니까? 만나야 팀워크가 생기지.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거기 내가 왜 가야 돼? 이러면요, 사업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라인 미팅 가장 기초고, 라인 미팅에 참석하는데 사업자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라인 미팅에 참석하는데 무슨 사업자예요? 사업 안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예요. 라인 미팅에 참석 안 하시는 소비자는 많죠. 그죠? 근데 라인 미팅에 참석 안 하는 사업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라인 미팅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나중에 라인 미팅도 개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데이 세미나라든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모든 미팅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한 달 내내 라인 미팅 참석하고, 어디 뭐 1대1 미팅도 하고 다 참석했는데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이에요. 종착지에 도착해야 끝나는데 그 한 달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거기를 안 가면 뭐예요? 말짱 꽝이라고요. 여기서 모든 미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미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풀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여기서 모든 분들이 열정과 힘을 받고 주유소에서 주유받고, 그죠? 힐링이 돼가지고 한 몸으로 우리 라인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뭉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또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초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누구를 초대했는데 뭐 한 3개월 동안 초대했는데 초대가 안 되고, 뭐 소비자도 안 되고,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요, 언제 초대되는지 아세요? 언제 미팅이 잘 되는지 아세요? 석세스 아카데미 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열정적인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 당일날 그분 만나보십시오. 초대 안 되거나 아니면 제품 안 쓰시는 분들 만나보시라니까요. 잘 돼요. 그게 왜겠어요?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충만한 상태로 올리는데, 이때 소비자한테 제품 전달하러 간다고 석세스 아카데미 중간에 듣다가 나가는 분을 제가 봤어요. 승급식하고 회장님 강의를 듣는 게 엑기스인데, 그때 저녁 먹고 이제 슬슬 어디 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제품 전달할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발걸음을 나서는 거를 제가 잡았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왜?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미팅에 참석하는 게 일인데 제품 전달하는 게 일이라고 착각하는, 착각. 네. 여러분들 미팅에 참석하는 게 일입니다. 제품 전달은요, 그 내일 해도 되고요, 모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급한 거 없어요. 소비자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는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이날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저녁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요,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분을 초대를 했을 때 그 중요한 미팅? 그러면 한번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석세스 아카데미를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정말 충실하게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하에 석세스 아카데미, 온라인 석세스 아카데미도 포함입니다. 2월 19일 날 이제 2월달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죠. 지금부터 초대할 명단을 염두에 두시고 초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염두에 두시고 그날 몇 명이 초대가 되는지가 여러분 사업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요, 미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메터입니다. 딱 요걸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딱 나옵니다. 자, 온라인 줌 미팅에 참석하는 에티켓입니다. 화면의 방향 가로형으로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복장은 오피스로 리더 배지 의무 착용, 채팅방 이름 플러스 직급 이렇게 해주시면,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줌 미팅 한 10분 전에는 이제 입장을 해서 막 허겁지겁 7시 반이면 막 7시 30분이나 31분에 막 들어와서 막 앞에는 막 잘려버리고 막 걸레벌떡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본인도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전에 오셔서 또 우리 파트너분들 누구 들어오셨나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줌 사용법을 좀 미리 숙지해서 음소거라든지 비디오 설정 이런 부분들 초기에 저희가 줌 미팅이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들어오시면은 음소거 해제하세요, 뭐 비디오 설정하세요, 잘 돼요 안 돼요, 말소리가 들려, 이거 하는데 10분 15분 걸려요. 그거 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럼 또 하고 뭐 이래저래 또 하다 보면 또 한 10분 20분 지나요. 이게 그러다 보면요 40분 무료 시간 금방 한 2명한테 지도하다 보면요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을 지금 모두들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의 소음 필수 제거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헛기침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모르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오디오 상태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막 이렇게 말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또 이제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오디오를 항상 켜고 말씀하시고 또 스피치가 끝나면은 음소거를 또 하시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카메라를 끄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카메라 끄면 어때요? 딴짓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음식물 서치나 딴짓이나 뭐 아니면 스마트폰 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자세를 위해서도 카메라를 끄지 않고 집중하는 자세, 그래야만 또 강사도 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카메라 방향이 본인 얼굴을 자연스럽게 비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위를 천정뷰, 천장 보게 한다. 천정을 계속 봐요. 우리가 콧구멍을 또 자꾸 봐요. 또 아니면 가상화면을 했는데 옷 색깔하고 비슷하면요 뒤쪽에 막 불이 막 타요. 막 이렇게 그럼 목만 동동 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스마트폰 거치대가 팝니다. 이 다이소 가면은 뭐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꼭 이런 걸 좀 필수적으로 좀 구비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라든지 스피치 하는 분들은 내가 오늘 뭐 어떤 스피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꼭 좀 이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어폰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은 15,000원에서 20,000원짜리 쓰셔도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용이나 아니면 PC용으로 마이크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걸 하시게 되면은 말이 흡음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해가지고 본인은 모르는데 듣는 분들이 이게 끊어졌다가 들었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PC 또는 탭북으로 참여하시면은 그 사람들께서 보시기에 좀 편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내복 입고 막 돌아다니고, 어떤 분은 팬티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우통 막 벗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내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두 다 본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요. 줌 미팅이 끝난 후에 잽싸게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그 뭡니까? 문 쾅 닫는 거하고 똑같아요. 줌 미팅 끝나고 나면은 함께 또 파트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좀 한 1, 2분 정도 인사하고 자 수고하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 좀 하고 나가야 되는데 땡 하고 나가버리고 그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 스피치 요령은 뭐 이런 정도인데요. 우리 사장님들 너무 또 잘하시고 하는데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는 그런 습관, 그러니까 3분 이내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부분은 뭐 좀 넘어가고요. 정기적으로 조회 또는 미팅 개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도 습관화하고요. 우리 파트너분들도 습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 뭐 이런 식으로 정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 라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좀 부업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조건 아침이에요.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죠. 자, 아침에는 우리 전업자 위주로 리더 미팅 하시고, 저녁 시간에 예를 들어 뭐 8시 이후에 우리 또 라인 미팅을 어느 날 또 너무 자주 막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또 너무 자주 이렇게 하면은 좀 피곤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좀 리더분들하고 좀 이렇게 합의하셔가지고 자 그럼 뭐 월, 수, 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업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오픈라인을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끔 파트너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대신에 정기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신에 정기적인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회를 진행할 때 보면은 자 이번에 스피치 하실 분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시던가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건 뭐냐면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지 말고 미리 이렇게 조회나 미팅을 하시기 전에는 리더분이 조금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 카톡이나 전화로 사장님 저기 내일 우리가 조회나 미팅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사장님들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활동 그러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보면 사장님 이번에 두피 관리 이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한 3분 정도만 좀 이렇게 스피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 파트너분들은요 본인이 막 나서서 하는 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스폰서분이 좀 부탁을 드리면 그래요 나는 부담스러운데 그렇지만 스폰서님이 하시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게요 하면서 잘 하신다고요.
잘해요. 또 하시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좀 이렇게 하시고 리더분들께서 좀 이렇게 검증을 시켜가지고 스피치를 하셔야 되는데 검증 안 된 스피커를 추천하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요. 애터미 계속 거절받아서 너무 힘들고요. 눈물 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엉엉 운다든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그리고 한숨 푹푹 쉬고요. 다운시켜 버려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조화가 되면 안 돼. 뭔가 했는데 자꾸 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스피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억지로 막 멱살 잡고 와요. 막 하시라고.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것 때문에 안 나와버린다. 서로 힘을 받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얻는 플러스 조회. 예, 요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3분 스피치나 요 하는 내용은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라인 오브 스폰서십, 라인 오브 스폰서 LOS라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무슨 센터에 있는 우리 뭐 스폰서 누구누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요런 정도만 하면 돼요. 너무 뭐 누구 스폰서 어쩌고저쩌고 뭐 시상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계속 또 스피치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애터미를 알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저분은 뭐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A 주제나 B 주제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요. 제가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뭐 겪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A 주제는 B 주제로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돼요. 계속 그런 거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시간 내에 좀 맞추는 습관.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 않은 분이 주의할 점 요거 있죠. 자기가 좀 다운돼 있거나 힘들 때는 제가 좀 그래가지고요. 스폰서님 조금 상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업 되면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운돼 있는데 억지로 하면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방해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 생각이 혼란스러워져. 애터미 사업이 힘든가?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너무 막 울며불며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 진행하면서 또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걸 나누는 거죠. 뭐 너무 저는요 너무 승승장구했고요. 그것도 또 신뢰성이 없겠죠. 거절 다 겪잖아요. 어려운 일도 다 겪고 그럼 뭐 비속어라든지 욕이라든지 이런 거 막 내가 막 할 말 안 할 말 이게 공식적인 포멀한 곳에 남 앞에 우리 사업자분들 앞에 사업적인 스피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스폰서분들이 막 이렇게 본인의 인격을 깎아먹는 그런 말을 막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신뢰성도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순화시키면서 가셔야 되고요. 아까 준비되고 열정적이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성공자의 자세를 갖춘 사업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미팅에 참석하신 분하고 참석 안 한 사람하고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 지점은 똑같이 있는데요. 이런 고속도로에 1차선, 2차선, 3차선 왔다리 갔다리 좀 업다운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미팅 참석하신 분은 시스템을 타기 때문에 성공 지점까지 가는데요. 성공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미팅에 미참석하는 분들은 중간에 자기 마이웨이를 하면서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의문점이 생겨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그랬을 때는 깨달았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 중간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이웨이를 탈 거냐, 마이웨이로 갈 거냐 이겁니다. 성공고속도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이웨이는 죽음입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행착오만 안 겪어도 빨리빨리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행착오 그거 좀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시행착오를 하면 누구까지 시행착오 합니까? 파트너분들도 이 산이 아닌가 봐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완전 민폐 끼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미팅 참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인부터 깨닫고 파트너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려주셔야만 사업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성공 가이드북대로 이렇게 좀 아는 건데 알아도요. 여러분 제품 비교표라든지 아니면 인생템 그걸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파트너분한테 나 요렇게 적어봤는데 우리 사장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거 있잖아요. 한번 적어 놓으면은 계속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적어 놓아 보시죠. 그래서 그걸 빡빡하게 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노하우가 또 제품을 써본 노하우가 풍성해지면은 여러분들한테 애터미 사업의 속도를 붙이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요. 애터미 사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미팅에 참석하는 거다. 애터미 사업의 일은 미팅이다. 미팅에 참석하고 미팅을
개최하는 게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요. 제 강의는 오늘 강의를 마치고 회장님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보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역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언젠가는 온라인 세상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예견은 일찍이 했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전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리더는 위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우리에게 매우 위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 막아내야만 한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리더분들이 침체되지 말고 더 분발해서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제가 맨 앞장을 서겠습니다. 절대로 이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그 전설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